어설프게 들어는 본 적이 있다. 그래요? 그럼 오늘 떼면 되죠? 오늘 떼게 해드릴게요. 오늘 떼고 이 단계예요. 이 단계고 이게 참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 스토리 써봐라 라고 했을 때 막막하죠. 누구나 당연히 시작은 막막해요. 그러니까 그 막막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가 주제를 잡는 법이라든가 1막, 2막, 3막 구조를 어떻게 한다라든가 또 플롯은 어떻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변주고 울려주는 거고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건 모두 약간의 아름다운 거짓말들이에요. 그냥 만들어 보는 게 최고의 스토리 작법이에요. 그거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코칭을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지롱 저런 방법도 있지롱 뭐 조금만 한 번 더 드세요 한 번 더 드세요 하는 그 트레이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저런 자극을 시켜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은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고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의 방법론을 그냥 접해보는 거고 어쨌든 웹툰 학과니까 웹툰 스토리 작법에 대해서 또 하나 이론을 하나 알아간다 생각하고 바로 제가 한 1시간 정도 설명하고 여러분 실습 들어가겠습니다. 됐죠? 자, 요거를 오늘 외워버리면 엄청 간단해요. 이걸 외워버리고 여러분이 이거에 맞춰 이걸 모듈이라 생각하시고 이 플롯, 이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문장 한두 줄 정도만 적을 수 있다면 오늘 스토리가 뚝딱 완성돼요. 알겠죠? 그럼 관건은 뭐지? 완성을 시킬 수 있다면서요. 근데 다들 왜 그렇게 스토리 쓰는데 어려워해요? 그렇게 뚝딱 완성은 되는데 이거 재밌는 거 맞나? 이게 확신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적어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취니까 한번 외워버립시다 오늘. 자, 그러니까 12단계가 있고요. 조셉 캠벨 아저씨가 창출한 개념이고요. 그거를 크리스토퍼 버글러가 다시 정리한 개념이 요 12단계예요. 그래서 외워서 우리는 그 안에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왠지 낯설지 않은 이유를 알려 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이걸 설명할 날이 올 건데 그때 조금 안 낯설게 해줄게요 라고 맛보기처럼 설명을 제가 이 정도 하지 않았나요? 그죠? 그러니까 왠지 반갑지? 왠지 반갑고 오늘 들으면 또 외울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렇죠? 자신감 뿜뿜 합시다. 자, 더 쉽게 해줄게요. 여러분은 이것만 외워도 돼요. 심지어 이것만 외워도 되고 이 6, 7, 8, 9, 10, 11, 12단계까지 가는 거는 소위 말해서 뭐라고 봐야 되냐면 일단 연재를 시작해야겠다는 그죠? 어떻게든 낚아가지고 낚시를 해가지고 연재를 성사시키잖아요. 그럼 사람이 궁지에 몰리잖아. 자기가 세이브 원곡을 해놨는데 지금 인기가 있어버리네? 그러면 나는 뒤에 준비한 게 없는데 막 이래서 헤맬 것 같아. 아니면 무슨 음료죠 그거? 레드불 이런 거 먹어가면서 만들어낼 것 같아요. 포기할까요? 만들어낼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 왔어. 연재를 들어가 버렸어. 난 여기 준비 안 했는데. 의외로 그냥 인기가 많아버려서 어떻게든 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요거 세팅만 외워도 절반의 성공이다. 오늘 그 정도만 하시고요. 뭐 설명한 적은 있지만 제가 하나 천천히 가볼게요. 자, 일단 이거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인 패러다임 한번 봅시다. 기본적인 스토리 패러다임이 이 영웅 입장에서요. 영웅의 여정을 다루는 모든 이야기들은 이게 수만 편을 지금 정리한 거예요. 이 12단계가 전국 그러니까 모든 지구상의 나라들의 고전, 설화, 민담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패턴들이 보이더라. 그거를 플롯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는 분들도 있고 서사 단계로 봤을 때 이 과정을 꼭 거치더라. 이야기들을 보니 저 콩쥐팥쥐든 뭐든 이렇게 뭐 신데렐라든 보니까 뭐 비슷한 줄기가 있네. 를 정리한 거잖아요. 그 여정을 고전을 보면 이 영웅들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뭐라 하죠? 이야기를 막 전달하다 보면 야, 무슨 영웅이 플루타크스 무슨 영웅이 있었는데 뭐 이런 뭐 어떤 영웅담이 있었고 뭐 대단했대라고 했을 때 누가 얘기하면 재밌고 누가 얘기하면 재미없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재밌는 버전이 계속 전승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들이 이거는 정말 재밌네 해서 기록이 되고 책이 판매가 된다기보다는 배포가 되고 그런 것들이 딱 줄기가 남아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화를 자꾸 얘기를 하고 전달하고 하면서 이야기라는 게 출발이 됐는데 그때 일정한 패러다임을 가지더라. 기이하게 태어나더라. 그 다음에 기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 여행을 떠나더라. 뭐 버려진다라든가 아니면 뭐 성에 가서 드래곤 물리치고 뭘 가져와라 이렇게 어떤 여행을 떠나더라. 그 과정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더라. 그 과정에서 쉽지 않더라. 위기와 맞서서 싸우더라. 제가 말했죠. 항상 스토리가 발생을 하려면 위기는 스토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위기는 누구나 오지. 여러분도 위기잖아요. 이 상황은 얼마나 위기예요. 거기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위기는 왔는데 누구한테는 왔는데 거기서 뭐 할 건데?
포기를 택했다, 항복을 택했다, 선택지가 나눠지잖아요. 그럼 영웅은 뭘 택하느냐? 대부분은 싸움을 택합니다. 저항을 하고 반항을 하고 뭐 봉기를 하고. 그래서 싸워서 결국은 대부분 이야기들이 승리를 해요. 뭐 어떤 이야기에서는 뭐 장렬하게 죽죠. 뭐 300 이런 영화에서는 뭐 대놓고 죽어보잖아요. 전부 상상 받고 다 죽어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왜 감동을 느껴요? 싸웠으니까, 충분히 행동을 했으니까, 대응을 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든 후회 없다, 멋있었다, 장렬했다라는 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승리해요.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어디로? 본인의 출생했던 그 어떤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죽어서든 혹은 살아있는 상태에서든 영웅이 된다 라는 걸로 이야기들이 구성된 게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의 뭐 어떤 그 전설이나 신화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뭐 예를 들면 주몽도 똑같아. 아래서 태어나서 활 잘 쏘고 뭐 추격받고 주몽 방 건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쭉 모든 예를 들 수는 없고. 그럼 현대적으로는 어떠느냐? 약간 변형이 되는데 기이한 출생이고 뭐 비범한 능력이고 이게 아니고 그냥 인간적인 약점을 가진 주인공이다. 인간적인 약점을 가진 주인공으로 출발을 합니다. 현대적인 버전에서는. 이거는 또 마찬가지죠. 아까 여행 요거랑 비슷한데요. 어떤 임무, 어떤 퀘스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극복해야 됩니다.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두면은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되니까 약점을 극복하려고 어떤 행동을 해요. 행동을 하고 대부분은 적대자와의 대결에서 위기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위기에 빠졌을 때 얘기를 좋아하잖아요. 거기서 또 어떻게 벗어나는지, 이기는지, 지는지 이것들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원래 가졌던 자기 약점을 극복하고 승리하거나 혹은 뭔가를 깨달아서 성장한 과정까지 보여주는 게 보통의 현대적인 영웅 어떤 서사의 기본이에요. 패러다임이 그래요. 자, 대부분 이런 작품들이 계시고. 그러면 영웅 말고 반영웅. 저 뒤에 가보면 비영웅도 있는데요. 반영웅의 여정은 어떻느냐. 여러분 이해가 쉬우려면은 지금부터 타노스 입장에서 생각을 하세요. 타노스. 주인공이 타노스다. 선택받은 인간에 대한 평범한 대중들의 반감을 어떤 그 몰입시키게 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설득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안티히어로, 그러니까 영웅 말고 완전 반대되는 그 빌런의 입장으로서의 패러다임이 이때 발생을 해요. 그럼 투쟁의 성향으로 영웅이냐 반영웅이냐가 결정되는데, 자, 인간적 약점과 의심에 찬 주인공이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뭐 비관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냥 인류의 반은 죽어야지 되지 않나? 뭐라는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식이에요. 보통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인물을 피하려고 했어요. 뭐 히어로물 중에 행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예시 중에 하나예요. 아무 활동도 하기 싫어요. 별 싸움에 의욕도 없고 원펀맨도 별 의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물을 안 하려고 했어요. 승연을 하시겠어.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내적 두려움이나 약점, 적대자와 만나고 어떤 해결책에 도착한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터미네이터 예시를 보면 그렇고요. 반영웅이 아니고 이번에는 비영웅이에요. 비영웅은 노히어로인데 얘는 그저 임무를 안 하려고 하고 투쟁도 하지 않으려는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이런 주인공한테는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없는 주인공이에요? 아니면 목표가 있는 주인공이에요? 없는? 그러니까 목표라 해도 좀 일상적인. 일상적으로 안전함을 되도록 안정을 위해.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는데 목표를 이루고 싶지 않다라는 게 목표인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나 좀 냅둬라라는 게 이 주인공의 목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피합니다. 투쟁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상적 삶의 기록이라든가 뭐 현실적 성찰을 한다든가 뭐 극적인 이야기가 없는 그런 여정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아까 타노스는 사실 여기 적용되는 게 더 맞는데 어쨌든 다시 타노스로 돌아가 봅시다. 얘는 아예 선이나 중립의 이런 인물이 아니고 악이에요. 그냥 악당에 해당하는 주인공인 경우고요. 관객 입장에서는 이 주인공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보게 돼요. 우리가 어벤져스 입장에서 보는 거랑 타노스 입장에서 보는 거랑 다른데 일종의 인피니티 워라든가 엔드게임 같은 경우는 타노스가 주인공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중심이에요. 그런 걸 보세요. 아주 안 좋은 악하거나 무가치한 어떤 가치를 의도를 가진 주인공이고요. 얘 입장에서 어벤져스는 선한 장애물이죠. 자기 임무를 못하게 자꾸 막잖아요. 여기저기 힘들게 하잖아요. 자기를 계속 방해하고 막. 그래서 공감하기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려고 막 애씁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그래요. 그 목표는 이루어지는데 실패합니다. 물론 그 충격을 주기 위해서 성공한 척 인피니티 원은 엔딩을 그렇게 했죠. 실제로 다 죽었으니까 반이. 통상적으로는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는 게 보통이고요. 결국은 가치관이나 삶의 태도가 변화합니다. 타노스도 그냥 허망하게 그냥 지금 자기도 죽었죠. 결국은 대체적으로 작품 예를 들면 그렇고요. 이런 설명한 바가 있고, 자 이게 기본적인 패러다임이고 이제 본격적인 설명을 들어갈게요. 제가 12번의 설명을 하면 오늘 다 뗄 수 있습니다. 주로 이거 설명을 할 거고요. 여기서는 도에 생략할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여기까지 아는 거는 지금 염두에 둘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일상세계입니다. 억수로 쉬워요. 1번부터 5번은 억수로 쉬우니까 들어보세요. 주인공이 평소에 뭐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지? 라는 게 묘사가 안 된 웹툰 일화를 본 적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물론 변칙을 쓸 수는 있지. 뭐 알고 보니 얘가 주인공이 아니었네. 용사가 돌아왔다 이런 거 엄청난 파괴적인 일화를 보여줬지만 걔 주인공 아니었잖아요. 그 뭐고 그 할리퀸 나오는 그거 뭐죠? 2 수어사이드 스쿼드,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처음에 어떤 어벤져스처럼 팀 이런데 다 몰살돼 죽었잖아요. 주인공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충격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무조건 주인공이 평소에 그래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데 라는 걸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대부분은 뭔가 반복되는 늘 비슷한 어떤 하루들을 묘사해요. 1화 정도에는 반드시 그걸 보여줍니다. 이때는 제가 이제 숫자로 설명할 거고, 이제 사람이라면 이제 갈까 혹은 말까 이런 단계가 있는데 계속 울렁울렁 하거든요. 이 단계는 가지 말까요? 안 갈래, 아직 뭐 안 갈래 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고요. 해리포터나 관계죠. 자, 그런데 그 일상에 균열이 생기면서 일상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야기라는 게 일상에 깨어진 그 일상의 균형을 다시 되찾는 것까지가 보통의 이야기 구조예요. 대부분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일상이 깨지는데 재밌게 깨져야 될 거 아니에요. 흥미롭게. 무섭게 깨지거나 이러면 뭐 어떤 스릴러나 공포나 이런 것일 거고, 기괴하게 깨지거나 하면 기기개개 같은 작품이 나오는 거고요. 흥미롭게 뭐 어떤 퀘스트 창이 떠서 나한테 능력을 줘. 또 어떤 이 일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 재미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상이 깨지는 어떤 순간은 이렇게 모험의 소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책에서 하는 설명이지 여러분은 은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장르가 모험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영웅의 입장에서는 모험을 떠나야 된다는 어떤 퀘스트 같은 게 주어지는 단계예요. 이 단계는. 역시나 웹툰으로 따지면 1, 2, 3화 요 안에 다 나옵니다. 일상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혹은 지긋지긋한 일상을 살고 있는데, 하필이면 어떤 누군가에 의해, 혹은 어떤 사물에 의해, 어떤 계기에 의해서 모험을, 요거는 은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션을, 퀘스트를, 임무를 해야 되는 소명을 받는다니까, 소명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지시를 받는다,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빠져든다,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이 주어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는 갈까? 2단계예요. 그러니까 시부는 단계. 이거는 그 작품 용어로는 콜 투 어드벤처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반지의 제왕에서는, 매트릭스에서는, 해리포터에서는 저런 식이었고요. 여러분 같은 영화겠지만 이때는 상태가 어떠냐? 일상이 지루하거나 싫거나 지긋지긋하거나 아이고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는 어떤 그 특이점까지 오기 전에 어떤 그 단계를 느긋하게 나른하게 자꾸 고구마처럼 보여주는 단계예요. 고구마가 있어야 사이다가 맛있으니까. 그래서 고구마 단계고요. 고구마 단계인데 사이다가 올까 말까요 지금. 그때 원래는 이건 특이한 사례인데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 원래 일상을 강렬히 벗어나고자 했었던 경우고, 그런 경우에 반대되는 경우가 이제 네오는 저 매트릭스인데 별로 그냥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었는데 아주까리한데 뭐 이런 경우는 좀 달라요. 그걸 강력한 노프가 필요하다고 이제 작법서에서는 표현하는데 그거는 느낌적으로 알아봐 봅시다. 자, 다음 3단계. 여러분이 은퇴한 전설적인 국정원 요원이요. 그냥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아니면 아저씨의 전당포 뭐 그런 사람이야 칩시다. 전당포 하고 있어요. 옛날에 상처가 있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근데 자네 이런 임무를 맡아보겠나? 누가 오죠? 2번. 그죠? 뭐 자네밖에 할 수 없는 뭐가 임무가 있네. 그러면 전당포에서 전당포 하던 이 아저씨가 그래요? 세 번 일감이네? 해볼까요? 이렇게 합니까?
보통 안 해요. 싫어요. 뭐 이렇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다음은 총으로 대화를 하겠어 뭐라든가 꺼져 뭐라든가 뭐 나는 뭐 이미 뭐 능력을 뭐 이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떤 무슨 방법론의 차이지만 안 하려고요. 못하겠다 이럽니다. 안 할 거야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아쿠아맨 찾아갔을 때 생각해보세요. 안 한다고 하잖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인공 왜 안 하느냐? 주인공의 외적인 결함이 생겼거나 아니면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모험을 스스로 거부하거나 이제 안 하겠다, 단념한다라는 상태를 일단 한 번은 보여줍니다. 이게 왜 그러냐? 스토리 작법에서는 왜 이게 늘 잘 먹혔느냐? 역사상 그냥 밀당이 잘 먹히잖아요. 밀당이 재밌는 거잖아. 밀당 단계가 있고 막 썸을 타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애가 성사됐을 때 서로 어떤 기쁨이라는 게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밀당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가지 말까? 라는 발목 잡히기 단계입니다. 근데 이 발목 잡히기가 왜 그렇게 발생을 하느냐면 요거에 의해서겠지만 그래서 캐릭터 설정차 할 때 제가 이 결함이나 트라우마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변화에 대한 거부나 아니면 망설여지거나 두렵거나 공포거나 뭐 혐오스럽거나 싫거나 뭐 이런 단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단계가 있습니다. 내부에서 막느냐 주인공 지가 싫어서 지금 그러느냐 아니면 외부에서 막느냐예요. 이딴 놈이 뭐 네가 어떻게 아니야 우리 가족을 버리고 무슨 전쟁을 나간단 말이에요 뭐라든가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막느냐 내부에서 막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때 12단계 중에 그림자에 만난 단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거대한 빌런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빌런을 처음에 살짝 맛보기만 보여주고 결국 내가 상대해야 되는 게 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암시만 해주고 단계를 밟아 나가기도 하죠. 웹툰 한림체육관 같은 경우는 강수호를 처음에 보여줬잖아요. 안 보나? 나만 보나? 아무튼 강수호는 결국 나중에 그 세계관 안에서는 상대해야 될 최고 빌런이라기보다는 최고 라이벌이고 이 한림체육관 주인공 이름이 뭐고 전형하는 하나하나 빌런 깨가고 있잖아요. 결국 만나요 어젠가. 그래서 이 단계의 초반부에 살짝 보여주기는 합니다. 한림체육관에서는 그 지하실 어둠의 전투할 때 살짝 보여주죠. 이때 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가야지 맞잖아요. 갈까 말까 하다가 자네한테 맡길 임무가 있네. 아, 싫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찾아왔어요. 계속 싫어요. 그럼 우리가 그 얘기를 왜 봐야 돼? 결국은 수락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락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단계가 이 단계예요. 정신적 스승과의 만남, 멘토라고 하는데 이건 교재에서 나온 말이고 이게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건 여기 있네. 인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바쿠만 같은 경우는 삼촌이 그렸던 원고. 그렇죠? 자, 주인공한테 멘토가 등장합니다. 일종의 조력자, 도와주는 사람. 멘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 자체가 통과 의뢰나 실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단계가 왜 어디 나오냐면 반문수호자라는 글자 있는 거 봐봐요. 반문수호자. 반문수호자라는 글자 없습니까? 나중에 나올 건데. 여기 있네. 반문수호자를 만나게 돼요. 이야기들에서는 그 역할을 해주는 단계가 저 멘토일 수도 있습니다. 요때 오면 다시 설명할게요. 자, 얘가 실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수련시켜주고 막 이렇게 해준 다음에 싸우는 거예요. 뭐야? 스승과 싸우는 거야. 그런 식이에요. 그런 단계죠. 나를 이기고 가라 뭐라든가 알고 보니 나는 사실은 너의 아버지 원수였다 뭐 이런 거라도 들 거예요. 그래서 주는 사람인데 그래 샹치에서는 샹치 아빠겠네요. 네? 팬밍즈의 전설에서는 멘토인데 곧 빌런이기도 한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제 이때는 간다라는 에너지가 더 셀 때고요. 해리포터에서는 저 경우고 덤블도어가 아니다. 넷플릭스에서는 그 흑인 아저씨 모피어스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 여기까지만 외우면 돼요. 1, 2, 3, 4단계 지금 엄청 좀 쉽지 않아요? 어렵나? 더 쉽게 설명해줘요. 이 정도면 쉽지 않아요? 아직 쉽죠? 쉽다고 해줘. 5단계까지도 쉬워요. 자 봅시다. 왜냐 5단계까지가 재밌거든요. 쓰기도 재밌고 보는 사람도 재밌는 단계. 웬만하면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자, 첫 관문의 통과가 5단계입니다. 첫 관문의 통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을 이미 디뎠으니 더 이상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라는 단계가 첫 관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관문이에요. 이 관문을 통과해버린 이상은 예를 들면 이 임무를 수행한 이상은 혹은 내가 이
이 고백을 한 후에는 그 전으로 이제 못 돌아간다라는 룰이 있어요. 모든 이야기에는. 알겠죠? 아, 해봤더니 안 되네. 이제 안 해야겠다. 이런 건 없어요. 왜냐면 보다 보면 당연히 욕 나와요.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욕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강을 건넌 거예요. 자, 실현이나 혹은 멘토는 주인공이 처음에 이 모험을 안 하려고 했던 거, 이 퀘스트를 안 하려고 했던 거, 망설였던 그 요소, 그거를 해결해 주는 단계예요. 그걸 해결해서 이제는 주인공이 진짜 여행을 떠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5단계를 넘어서면은 여러분이 쓰고 있던 스케치업 모델이든 배경 요소든 그런 자료들이 전부 한번 물갈이가 돼요. 요 단계만 하면. 왜냐? 무대가 달라져요. 스테이지나 배경이 달라지고 상황들이 달라지고 복장도 달라지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번 잘 물갈이 해줄 때가 이때입니다. 자, 이때는 진짜 가자 요 단계야. 그래 가자 요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단계고 독자를 요때 꼬시는 게 제일 많이 꼬셔지는 단계고요. 그때 꼬셔온 독자들은 웬만하면 내가 작품 망치지 않는 이상은 좀 따라와주는 충성 독자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때는 문지방을 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 누가 그냥 넘어가게 해줍니까? 누가 자꾸 거기를 나가요. 그 관문 수호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메인 빌런은 아니고 스쳐 지나가는 빌런 정도의 역할을 해줍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 4번 일진 뭐 액션물로 가봅시다. 빵 셔틀이었는데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싸울 거야? 라고 했는데 첫 싸움이 전국 학교 짱이랑 싸워요? 아니잖아. 반전. 그렇죠. 뭐 반장 정도나 내한테 빵 사와라고 뭐 지옥에 던지면서 뭐 괴롭히는 그 놈일 거 아니에요. 걔를 물리치는 게 요 관문 수호자예요. 걔 물리치고 나면 이제 뒤로 못 가요. 왜? 걔 친구들이 복수할 거거든. 내일부터. 너 이제 학교 생활 되게 재밌어질 거야. 각오해.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얘가 내가 괜히 찔렀나? 이거 학교 안 나갈래? 이러면 이야기가 발동을 합니까? 안 하잖아. 주인공이 결심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된 이상 우리 반 먹고 학년 먹고 학교를 먹고 그래 다 밟아주겠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독자가 이제 두근두근 사이다 기대하면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문 수호자 그냥 잠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걔 정도는 이겨줘야 된다. 요때까지가 보통의 우리 영화 정보 찾아보면 요 로그라인 말고 그 영화 소개 문구에서 요 즈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하여 뭐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 그리하여 뭐 마수로서 어떤 전투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소개가 바로 5단계까지예요. 왜냐하면 그 뒤를 설명하면 스포가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이럴 때는 여러분 자고 싶은데 이불 안에서 이제 이불 박차고 나간다는 거고요. 요때 무슨 어떤 판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배틀이 크게 열리기 때문에 처음으로 독자 입장에서는 주인공의 일상이 어떤지 알았고 뭘 두려워하고 뭐가 트라우마인지 알았고 미션이 뭔지도 눈치챘는데 능력을 어느 정도 발휘하는지 보자 했더니 보여주는 단계가 이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주인공 의지를 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에는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그 동심원으로 이렇게 막 설명한 적이 있었잖아요. 뭐 친구, 동료 기억납니까? 요거는 의지가 발동을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나 말고 쟤까지 지켜줄래? 라는 결심과 의지가 있어야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처음으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요때 의지에 독자가 몰입을 해주면 끝까지 따라가 주고요. 그 의지가 뭐야 저게 말도 안 되는데 공감 안 되는데 이러면 이제 몰입을 못 하죠. 그러니까 아주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빵 사주는 거 나 지치고 나 이제 너무 억울하고 분노에 차가지고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라는 그 의지를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처절한 일상을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근데 제대로 안 보여주고 갑자기 나는 오늘 학교를 평정하겠어 이러면 이제 얘는 왜 이런 목표를 가진 거야? 이렇게 설득이 안 된다는 거. 자, 그 부분 더 파이팅에서는 처음 스타일 매트릭스의 알약 삼키는 거 빨간약 파란약 그 다음에 보통 이 단계에서 주요 인물이 4사람을 꼭 남긴 다음에 이렇게 나뉘는데 그 네 사람 정도가 이때 다 나옵니다. 뭐냐? 주인공 당연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주인공을 이거 어떤 미션을 못하게 하는 사람 혹은 어떤 못하게 하는 그 요소 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와주는 누군가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할 수 있어 너 가야 돼 이렇게 도와주는 멘토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요 잠목 얘가 나옵니다. 얘는 한번 사그라지고 이제 없어질 애예요. 요 단계가 이야기 초반에는 꼭 나옵니다. 자, 멘토가 관문 수호자인 경우도 많다. 설명했죠? 그죠? 알고 보니 나 이렇게 무술 가르쳐줬던 이 사람이 내 원수였구나. 이 정도.
뭐 그 원소만 갖고 끝나는 게 아니고 더 거대한 뭐 어떤